네, 지난 영상에서 10월 15일자로 발표됐었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설명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매 그리고 공매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법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지 승계 문제가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관련된 법에서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어떤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은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에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현금 청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조합원지 승계가 금지됩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시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이전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상속, 그리고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예외 규정이고요. 그리고 7호에 보시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나오거든요. 자, 같은 법 시행령 37조 3항을 보겠습니다. 39조 2항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이제 정비사업 기간과 관련된 거예요. 기간.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5항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매와 공매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도 자유롭게 조합원지 승계가 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오는 뭘까요? 공매겠죠. 이런 공매를 그러니까 조세 체납을 말하는 거겠죠. 압류재산 공매를 말하는 겁니다. 압류재산. 공매로 매각되는 재산에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거든요. 국가 소유로 된 국유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도 있고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을 의뢰하는 수탁재산, 또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 등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세금채나 이 바로 압류재산이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온 것 뭐가 있을까요? 경매가 있겠죠. 은행의 대출자본에서 경매 나오는 거. 그리고 공매 중에서도요. 신탁 중 담보신탁이라고 있어요. 담보신탁. 이게 바로 대출에 의한 신탁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금융기관에 의한 공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 조합이나 기타 정비사업 관련된 부처에서 이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도 이 5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좀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뭘 말하냐? 주택법 시행령에 나오거든요. 자, 주택법 시행령에 보시면요. 아까 71조 1호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르는 보험회사. 여기에 해당하면은 바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온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 말하는 거고요. 보험회사들도 아시죠? 뭐 동부화재, 삼성화재 같은 곳에서도 대출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기에 보시면요. 새마을고, 수협, 신협 이런 것 우체국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게 그 사법 공개 포털에서 이게 링크가 안 걸리고요. 현재 그 화재 발생 때문에 그 해당 관련 법 조회가 안 되고 있어서 사법 공개 포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에는 이 금융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정비사업 진행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들만 토지거래 허가였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는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 투기과열지구는요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에서 단계를 잘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경매와 공매의 경우에는 각 그 경매와 공매를 신청한 그 주체에 따라서 조합원지 자유롭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주요 사항은 뭐냐면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된 이런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들 보면요. 뭐 지하도 많고요. 거주하기 매우 곤란한 노후도가 심한 빌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로서는 과연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졌는데 이 관련된 경매와 공매 예외 규정이 있는지 한번 관련된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법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4조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토지 거래 계획에 관한 특례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11조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2호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래서 경매는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예외에는 사실은 금융기관 채무,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와 관계없이 그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면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3호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 제14조 2항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2호 해당하는 것만 볼게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자,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있습니다. 최근에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가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을 처분했던 경우 있었거든요. 그리고 3호 보시면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12호 보시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하는 경우. 바로 이와 같은 재산이 압류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호 보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허가 예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매와 공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 적용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매매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출 규제 있죠. 이거는 경매와 공매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경매와 아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아도 실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6개월 이내 전입, LTV, DSR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완벽하게 적용받지 않는 방법은 경매나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 공매로 낙찰받고서 잔금 납부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거죠.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출 없이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하시는데 대출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전역에서 비교적 한 2, 3억대 이하의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빌라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빌라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잘 선별하셔서 내가 투자 가용한 금액으로 대출 없이 경매와 공매 일부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로 갈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경매와 공매에 있어서 이런 것만 갖고는 투자하기 어렵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에 대한 공부, 대지권에 관한 공부, 유치권에 관한 공부 등 경매와 공매에 대한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저하고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잘 배울 수 있는 수업을 10월 23일 목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광화문에 있는 조소득컴 교육센터에서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경매 5주, 공매 5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각각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셔도 되고 이번 기회에 경매와 공매를 한 번에 모두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통합과정으로 수강 신청하시면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되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경매와 공매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보다 발빠르게 최신 정보들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